자, 선크림을 아침에 꼼꼼히 바르고 하루 종일 차단될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다들 늙어지고 싶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싶기도 했는데 정말 나이가 드니까 막 옷도 제가 좋아하는 블랙 앤 화이트보다는 좀 젊어 보이게 이렇게 입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옷만 젊어진다고 젊어 보일까요? 자, 내 얼굴, 신체가 어려 보여야 되겠죠? 자, 오늘 노화를 막아주는 생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시는 분들은 막상 별로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제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강조하는 이 4가지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노화를 유발하는 음식 피하기입니다. 자, 음식 중에서 특히 첫 번째로는 흰 설탕이나 캔디, 과자, 탄산음료 등의 이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자,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화 반응이라는 현상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 당화는 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지질에 비효소적 과정에 의해서 공유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 생성되는 당화물질은 몸에 축적되고 또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노화와 관련된 이러한 질환들을 유발시킵니다. 피부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에도 이러한 포도당과 과당이 공유결합되는 당화 현상이 발생하면 기능이 떨어지고 또 탄력과 수축력, 탄성이 감소되어서 노화가 더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흰 설탕이나 캔디, 과자, 탄산음료 등에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은 단순 당에 비해 한 10배 정도 이 당화 현상을 일으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음식이 노화에 좋지 않은데, 당과 단백질, 지방을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요리하거나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동안 요리할 때 이러한 당화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당화물질, 우리가 당독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음식에는 도넛, 구운 갈색빵, 바비큐된 고기, 닭튀김, 콜라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식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동일한 재료라도 이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화물질의 생성률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데치거나 끓이는 경우보다 고온의 오븐에서 굽거나 이 튀기는 경우에 수십에서 수백 배 당화물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의 근육 운동 해주기입니다. 얼굴에 생기는 노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에 의한 광노화, 두 번째는 얼굴 뼈의 노화, 세 번째는 얼굴 근육의 노화가 나타납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퇴화되게 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서 얼굴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을 관찰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자, 얼굴 중앙 부위에는 이 입술을 위로 올리는 근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부분을 잘 안 쓰게 되면 퇴화가 되어서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되고 볼륨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두도 계속 안 쓰다 보면 이두 근육이 퇴화가 되죠. 대표적으로 앞광대 부위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근육을 자꾸 안 쓰게 되면 눈밑 쪽이 밋밋해지면서 다크서클도 심해지게 되고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인중 쪽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자, 아무래도 중력 방향에 의해서 계속 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들을 안 쓰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작아지게 되고 퇴화가 되죠. 자, 하지만 계속해서 운동을 해주게 되면 나이가 60, 70대가 되어도 어느 정도 볼록한 이두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첫 번째, 광대 승천 운동이라고 해서 이 광대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윗입술을 코에 붙여주기 운동으로 윗입술을 잡아당기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코 쪽으로 이렇게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고 최대한 오랫동안 버텨주고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그리고 힘을 풀어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눈꺼풀 올림근 강화 운동으로 눈썹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고 눈동자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로 치켜틀어주면 눈꺼풀을 위로 올리는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이 강화되면서 눈이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햇빛 차단을 잘해주는 것인데, 당연히 선크림을 잘 발라주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자주 발라주는 것입니다. 자, 선크림을 아침에 꼼꼼히 바르고 하루 종일 차단될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자, 얼굴에는 수만 개의 기름을 분비하는 피지구멍과 수만 개의 땀을 분비하는 땀구멍에 의해서 이러한 선크림이 희석이 되게 되고, 또 화장품의 제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장품 회사의 바램처럼 오랜 시간 동안 피부에 이러한 화장품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자주 위에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메이크업을 하는 분이라면 파데, 즉 파운데이션, 쿠션 등의 이 SPF, PA라는 수치가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외선 차단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화장을 덧바르는 것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반복적으로 거둘 수가 있고, 또 선크림만 바르시는 분들은 화장이 지워진 것처럼 알아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골프 같은 운동을 한다거나 햇빛을 많이 쬐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자주 덧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기입니다. 자, 보습제는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보습제 이 뒷면을 보게 되면 전성분표에 기본적으로 40에서 50개 정도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우리가 보습제를 수분 크림, 영양 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재생 크림 등등을 바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백 가지의 전성분들이 매일마다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부에 닿는 성분들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무조건 막 여러 종류를 막 이렇게 바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성분만 추천해달라는 인터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새로운 피부 재생 성분이 있는데 이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스토스테롤입니다. 자, 이건 사실 새롭다라고 말을 표현하기 애매한데, 그 이유는 그 성분이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이라면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피부 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미보 연고의 주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타스토스테롤은 소나무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낸 성분입니다. 피부 잔별 성분과 유사해서 소량으로도 손상된 피부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염증 효과와 피부 재생 효과, 또 항산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한 기존의 이 시카 제품들의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보다 적은 농도로도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화를 예방하는 데는 특히 탁월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